안녕하세요. 김영규 변리사입니다. 저는 현재 변리 업무를 본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업이 있음에도 유튜브를 촬영하게 된 이유와 본 채널 목적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평온한 노후가 찾아오는 그런 달콤한 상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집값은 하염없이 올라가는데 노동소득은 집값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1970년대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노동소득 분배율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와서는 열심히 일해서 얻는 소득이 전부 하향세로 접어듭니다. 지금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2030의 젊은 분들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굳이 집값 그래프는 여기에 매칭시키지 않겠습니다. 이제 슬퍼지거든요. 밑에 가계소득과 기업소득 비중 추이를 보시면 그나마 사업을 하는 기업의 소득은 한국 경제 성장과 함께 아직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돈을 잘 벌면 우리 월급도 올라가서 가계소득도 올라가야 될 것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기업들의 소득을 늘어나는데 이 과실은 가계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측 그래프 보셔도 미국 역시 노동소득은 기업이나 자본소득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뭘로 돈을 벌고 있을까요? 상위 1%가 된 사람들을 살펴보면 열심히 일하는 근로소득의 비중은 7.5%에 불과합니다. 돈 버는 사람들은 대부분 금융소득과 사업소득이 압도적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야근해서 차곡차곡 월급을 모았다고 가정해도 상황은 답이 없습니다. 허리띠 졸라매서 열심히 모은 월급을 저축해봐야 이자가 낮아서 자산이 불어나질 않습니다. 1998년도까지만 해도 무려 금리가 10% 이상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열심히 일해서 모은 월급을 적금 들기만 해도 어느 정도 자산이 불어날 수 있었지만 요즘 우리는 금리 1%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자가 2, 3% 돼도 소득세 떼고 나면 적금 이자도 처참한 수준이죠. 이러한 흐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아메리카나 미국 금리를 보셔도 1%, 0%에 붙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금리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는 저성장 시대에 진입했고 이 저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오히려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많이 받아서 가계부채가 심각하게 됐습니다. 과거에 금리는 가계 서민의 자산을 증식시켜준 반면 아마도 앞으로 만약에 금리가 상승하면 금리 상승은 부채를 껴야만 집을 살 수 있었던 서민층의 사형선고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금융소득에 대한 교육도 시스템도 부족합니다. 이 통계 자료를 보시면 연소득 1억 이하의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금융소득이 무척 적습니다. 반면 5억 이상의 소득을 갖는 사람들은 금융소득 비중이 절반 이상으로 무척 높습니다. 이 노동소득으로 부족한 시대에서 투자의 중요성은 앞으로 점점 높아질 것이 자명합니다. 몸뿐만 아니라 이제는 돈도 일해야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인식과 문화는 좋지 않습니다. 이는 비단 투기적 성향으로 주식을 하는 개인만 탓할 수는 없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분석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증권사의 애널리스트가 현재 2천여 개 넘는 상장 기업들을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장에 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니 무려 개인들이 주로 투자하게 되는 코스닥은 75%, 코스피는 45%의 기업이 분석 보고서 한 장 없는 실정입니다. 기업에 대한 정보와 분석 없이 개인은 투기적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죠. 더 슬픈 일은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도 증시를 투기판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점이 그래도 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본업으로 하고 있는 제가 일반인들에게 기업의 기술이나 특허를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 인터뷰 보시면 메리츠의 존리 대표도 금융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주식을 도박처럼 하게 되는 우리 투자 문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계시죠. 금융에 대한 아무런 지식 없이 주식을 도박처럼 해왔으니 성공할 리 없다. 물론 선진국 국민이라고 모두 금융 지식이 풍부한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모으는 것이란 철학을 갖고 계신데 사실 이제 아직까지 저희 나라 주식은 모으기만 하면 큰 손해를 본 경우도 적지 않기는 합니다. 한국 주식 투자 문화는 정말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본질적인 가치를 보기보다 아마도 매매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 주식 투자라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앞서 살펴본 것 같이 이는 비단의 개인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기업이 무슨 제품을 파는지, 무슨 기술을 갖고 있는지 또는 실적 추정치가 어떤지 분석 보고서 한 장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본 채널은 애널리스트 리포트 한 장 없는 코스닥 기업일지라도 제품이나 기술이 있다면 특허 하나쯤은 있기 때문에 기업의 사업 내용과 기업이 보유한 특허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허는 현재 기업의 자율공시 사항입니다. 특허 내용을 공시하는 기업도 있지만 공시하지 않는 기업도 대다수입니다. 근데 문제는 공시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간략한 표가 공시되는 정도여서 이 정도로는 이 특허가 무슨 기술인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노동소득으로 답이 없는 시대에 투자를 공부하려고 외딴 채널에 숨어있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적어도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무슨 기술을 갖고 있는지는 알고 투자하시게 되길 희망합니다. 본 채널은 투자 관련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의견을 결코 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특허 전문가지 투자 전문가가 아닙니다. 앞으로 다루게 될 영상에서도 촬영 당시 저 본인은 해당 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이고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 없이 객관적인 의견으로 신의 성실하게 정보만을 전달드릴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브 촬영을 위한 야근을 즐겁게 합니다. 정말입니다. 야, 이거 내가 한 거 보는 것도 민망한데? 어려운데?